최근에 발표된 2023년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폐렴과 알츠하이머병, 폐혈증 사망자의 빠른 증가인데 아직까지 폐혈증에 대한 우리 관심은 그리도 품편이 아닙니다. 2023년도 사망자 35만 2,511명의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이 1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 고혈압, 폐혈증, 코로나1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주요 사망 원인의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암과 심장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폐혈증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폐렴과 알츠하이머병, 폐혈증 사망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폐혈증 사망자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미생물 감염이 원인이 되어 감염되지 않은 부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이 생기는 상태를 폐혈증이라 부르는데 유럽 중환자의학회와 미국 중환자학회가 합의한 폐혈증의 정의는 감염에 대한 인체의 조절되지 않은 면역 반응으로 인체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고 이 기능 손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폐혈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지는 몇 가지 통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4,890만 명의 폐혈증 환자가 생겨 이 가운데 1,100만 명이 사망하여 전 세계 사망자의 20%를 차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추정되는 모든 폐혈증 사례의 거의 절반이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도 폐혈증 사망자가 7,80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2%를 차지하여 전 세계 사망 비율 20%에 비해 현저히 낮고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폐혈증 사망자가 10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낮아 폐혈증 사망자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폐혈증 사망자가 2000년 1727명에서 2023년에는 78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폐혈증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혈증 사망자의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EU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약 100만 명이 중증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에 걸려 20만 명 이상이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바로 죽고 있어 2023년 사망자 309만 명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영국은 해마다 4.8만 명 이상이 폐혈증으로 죽고 있어 2021년 사망자 66.7만 명의 7.2%를 차지하였고 EU는 해마다 340만 명이 폐혈증에 걸려 이 가운데 70만 명 이상이 죽고 있어 2022년 사망자 515만 명의 13.6%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폐혈증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갑자기 죽어가는 무서운 질병인데 이제 이 폐혈증이 왜 이렇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환자의학회와 미국 중환자학회의 폐혈증 정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폐혈증은 우리 몸이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어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곧 인체의 부적절한 면역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에는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대장균을 포함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포함되는데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 부르는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급성 폐혈증입니다. 전체 폐혈증의 반 정도는
폐렴에 의해 생기고 그 다음으로 위와 간, 창자 등 내장 대부분이 모여있는 복부 안의 공간인 복강 내 감염, 오줌길 감염, 뼈와 연골을 제외한 부드러운 조직인 연부조직 감염 순서로 많이 생깁니다. 폐혈증은 종종 약물의 내성이 있어 잘 죽지 않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데 약물의 내성이 있는 병원체로 인해 생기는 폐혈증은 항균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폐혈증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폐혈성 쇼크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병원체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침투한 병원체들은 증식하려 하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조차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들의 증식 억제와 제거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들의 증식 억제와 제거를 실패하게 되면 몸 안에서 병원체가 증식하면서 우리는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폐렴과 같은 각종 감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각종 감염병에 걸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각종 감염병에 걸린 다음에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활동은 병원체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며 우리가 감기나 독감,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은 바로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활동 덕분입니다.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활동을 면역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을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이러한 병에 걸린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을 것입니다.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면역력이 강하다면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빠른 시간에 제압하여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혈증은 생기지 않겠지만 면역력이 약하여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빠른 시간에 제거하지 못하면 면역세포들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면역반응을 나타내는데 면역반응의 결과가 강력하고 해롭게 나타나는 것이 폐혈증입니다. 이러한 폐혈증이 특히 간과 콩팥과 같은 필수 장기를 손상시켜 기능을 마비시킬 때 중증 폐혈증이라 부르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폐혈성 쇼크라고 부르는데 폐혈성 쇼크가 나타나면 장기가 심하게 망가져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폐혈증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열이나 오한, 빠른 심장박동, 숨이 참, 소변량이 줄어듦, 의식이 흐려짐, 온몸에 심한 불편함과 같은 폐혈증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서는 신체 진찰, 혈액검사, 원인 미생물 확인 검사와 같은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폐혈증을 확인합니다. 폐혈증 치료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면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을 사용하는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병원체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압이 낮을 때는 정맥주사나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혈관수축제라는 약물로 치료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치료 방법으로 폐혈증은 잘 치료되지 못하고 높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혈증의 치명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AI는 폐혈증의 치명률을 24에서 56%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혈증의 치명률은 31에서 52%, 폐혈성 쇼크의 치명률은 37에서 82%로 말하고 있고 2020년에 발표된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폐혈증의 치명률이 35에서 50%로 매우 높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폐혈증은 치명률이 대단히 높은 무서운 질병이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과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병원체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음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백신을 맞는 방법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으나 병원체의 종류가 다양하여 모든 병원체의 감염 위험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평소에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암 환자,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 어린이나 노인들처럼 면역력이 낮아서 폐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음식이 많이 있는데 면역세포가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 작은 물질로 분해하여 우리 몸 안에서 흡수한 다음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병원체를 공격하여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면역세포가 병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안에 들어있는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공격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반드시 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면역세포가 어떤 병원체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공격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해당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하며 셋째, 면역세포 안의 해당 유전자가 켜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는 면역세포가 어떤 병원체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편식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면역세포가 어떤 병원체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잘 만들어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의 세 조건 가운데 첫째, 공격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면역세포 안의 해당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손상과 복구에 관해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면역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지면 면역력은 약해지게 되므로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안의 DNA들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동시에 손상되는 DNA들이 원래대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면역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였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면역력이 높아져 폐혈증도 예방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